삼자를 이게 정답이죠. 4번. 자, 삼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람이 세 놈 나오겠죠. 삼자 병의 지위, 요약자 갑의 지위, 낙약자 을의 지위. 자, 삼자 계약은 먼저 그림이 갑을 매매, 갑이 을한테 팔아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 갑을. 그런데 갑이 을한테 부탁하죠. 을 매매 대금 5억을 나한테 주지 말고 병에게 좀 줘. 갑을 병 세 사람 나왔죠. 제3자. 용어 정리. 왼쪽 매도인 갑을 요약자 요청했다. 요약자. 을은 그래 내가 너 아닌 병에게 줄게. 승낙했다. 낙약자. 을이 매매 대금을 주기 때문에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해요. 을이 5억을 줄 채무가 있기 때문에 낙약자가 채무자. 병은 5억 주세요. 채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자. 그러면 3자 병을 위한 계약은 일단 용어 정리.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왼쪽 매도인이 갑, 오른쪽 을, 낙약자가 을, 갑을 병. 병이 주로 이제 3자로 나와요. 근데 아주 가끔은 10% 정도는 바꿔버려요. 갑을 병을. 을을 쫄러버려버린 엉뚱한 출제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90%는 갑, 을, 병으로 대부분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가죠. 요약자, 낙약자. 낙약자가 병한테 돈 줘야 되니까 낙약자가 채무자, 3자가 수익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갑하고 을, 낙약자죠.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갑과 을 사이 관계를 무슨 관계? 기본된다. 당사자니까 기본관계. 대신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어떤 법률관계가 있겠죠. 이 법률과 요수관계를 대가관계. 근데 대가관계란 말은 잘 안 나와요. 10번에 한 2번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요약자하고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주로 이렇게 나와요. 요약자가 머릿속으로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계약이겠죠. 계약.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 을 사이 법률관계를 기본관계. 그래서 갑을 요낙 기본관계. 갑병, 요수, 요낙, 요낙 기본관계. 저쪽이 바로 대가관계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기본관계는 당연히 매매계약 영향을 미치겠지. 둘 사이 관계니까. 그래서 이 요약자, 낙약자 사이 기본관계는 이 갑을 매매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긍정으로 끝나. 하지만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 저쪽은 이쪽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갑병 어떤 법률관계가 소멸했다고 해서 채권을 소멸했다고 해서 이쪽 갑을 계약이 뭔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저쪽은 죽었어도 이쪽은 죽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따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수 법률관계 저쪽이 나오겠죠. 그건 이제 이따 하고. 자, 제3자 병은 갑과 을이 이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 꼭 현존할 필요도 없어요. 특정돼 있을 필요도 없다. 그대로요. 3자는 현존 특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가능하고 설립 중 법인도 가능하다. 맞는 지문. 3자는 주로 이걸로 나와요.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 자, 두 가지 덜 중요하지만 병존적 채무인수.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긍정으로 끝나요. 그러면 병존적 채무인수는 3자 계약이다.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건데 한번 익숙해져 봐요. 흘러간 시로 나오니까. 병존적 채무인수는 3자 계약에 해당한다. 3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요. 그러면 한번 느껴보죠. 병존적 채무인수가 뭘까? 이 단어에서 느껴져요? 병존적 채무인수. 뭘 느끼느냐? 병존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 단어의 의미를 내가 내 걸로 만들려면 병존이 중요한 단어예요. 자, 채무를 인수했는데 을의 갑에 대한 채권 1억 빌려줬죠. 그러면 갑이 채무자죠. 왼쪽 놈이 채무자. 갑의 을에 대한 1억 채무를 병이 인수해요. 이게 채무 인수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1억 채무를 병이 인수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병이 이제 을한테 1억을 갚아야 될 채무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채무 인수 계약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병이 채무자, 새 채무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인수했으니까. 문제는 종전 채무자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보통은 병이 인수했으니까 갑은 더 이상 채무자 지위 있지 않고 면해요. 그런데 간혹 채무 인수인데 여전히 갑도 을된 채무를 같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인수 계약이 있더라. 이게 바로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채무를 인수, 병 입장에서 인수고 갑 입장에서는 채무를 넘긴 거예요. 채무를 넘겼는데도 여전히 갑도 병존 채무자지를 같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채권자인 을 입장에서는 종전에는 채무자가 갑 혼자였는데 이번에는 병도 채무자, 갑도 채무자, 채무자가 한 놈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지. 기존엔 채무자가 한 놈이었는데 두 놈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은 을을 위한 계약이다. 얘들 계약 당사자니까 갑병이 이자로 오는 거예요. 갑병이 오고 을이 이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은 얘를 위한 계약이다. 3자를 위한 계약이다. 느껴졌죠? 그래서 그냥 익숙해져 봐. 병존적 채무인수. 아, 채무를 인수했는데 종전갑도 계속 같이 존재하더라. 채무자로서. 병존하는구나. 병존 느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두 놈 생겼구나. 병존. 두 놈 생겼으니까 채권자 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긍정.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일방이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주는 계약. 이거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다 하면 맞는 질문이 돼요. 그럼 이것도 한번 풀어보죠. 을이 병에게 기존 5억 빌려준 채권이 있었는데 갑이 그러는 거예요. 매매된 5억 대신 너 전에 병한테 빌려준 그 5억 채권이 있잖아. 그 포기해. 제 채무 면제 좀 해줘. 나한테 돈 준 대신 돈 받지 마. 그거예요. 을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5억 줄 것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일방이 을이 제3자 병에 대해 돈 갚지 말아주세요. 채무 면제 드릴게요. 그러면 을이 일방이 제3자 병한테 채무 면제 줬죠. 그러면 병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 돈 갚아야 되는데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래서 이것도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으로 유효가 맞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제3자한테 채무, 여기만 보는 거야. 제3자한테 채무 면제 줬다고 3자한테 돈 갚지 말라고 했다고 병한테 좋은 거네. 그러니까 긍정으로 끝내. 유효. 긍정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든 제3자에게 돈 갚지 마 면제해 주든 다 3자 계약에 해당한다. 유효다.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자의 지위. 이제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오죠. 자, 3자를 위한 계약도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이렇게 계속 외워가는 거예요.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첫 번째. 노란색이 중심이에요. 항상. 제3자 병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갑과 을이 병한테 돈 주자 이 계약을 5월 1일 날 했죠. 5월 1일 했다고 해서 병의 을에 대한 채권 권리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언제? 3자 권리는 언제 발생한다. 주어 잡고 소도 잡고 언제? 3자 병이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한 그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병이 자기한테 돈 줄 놈 누구한테 수익의사 표시해라? 낙약자 자기한테 돈 줄 놈 을한테 수익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 을 네가 나한테 돈 주기로 갑하고 계약했다고. 알겠어. 너 나한테 돈 줘. 이 계약에 이익을 받겠다. 풀어서 수익의사 표시한 그때 5월 10일 날 전화했다. 그러면 5월 10일자로 발생하는 거지.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의사 표시한 그때 5월 10일자에 3자 병의 권리는 발생하는 거다. 따라서 하나 더 없는 건 안 해. 자, 이거 따라서 수익의사 표시의 상대방은 누구? 낙약자예요. 자기한테 돈 주는 낙약자에게 수익의사 표시를 하는 거지. 이거 장난치죠.
요약자에게 해야 된다. X. 자기한테 돈 주는 오른쪽 놈이에요. 오른쪽 놈. 낙약자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사 표시를 해서 3자 병의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자 병은 주로 사례 문제로 나오니까 항상 가물병으로 해야 돼요. 수익자 병은 낙약자 을에게 오른쪽 놈 을에게 직접이란 말이 또 써도 이제 수익의사 표시해서 3자 권리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병은 을한테 직접 주세요 할 수 있다. 맞는지 뭐. 그래서 을 나한테 주세요 할 수 있다. 법조문. 자, 제3자 권리 확정에 관한 법조문가 아주 잘 나와요. 제3자 권리가 발생됐다면 이제는 3자 권리는 확정. 따라서 병이 수익 의사 표시를 해서 병의 권리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갑과 을 당사자가 지들 마음대로 제3자 병의 권리를 막 변경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그래서 3자 권리 확정됐어요. 수익 의사 표시하면 3자 권리 확정.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갑과 을은 지들 합의로예요. 임의로 지들 마음대로 3자 병의 권리를 바꿀 수도 없고 변경 없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렇지. 3자 권리 확정됐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하면 맞는 지문. 소멸시킬 수 있다 하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넘버1이죠. 넘버1. 여기가 넘버1이에요. 넘버1. 다 해야 돼요. 이거 다 합쳐서 한 20번 나왔다. 20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20번. 해마다 이 네 개 지문 중 반드시 하나, 두 개까지 나와요. 하나, 두 개까지 나와요. 두 개. 5개 지문 중. 수익자 병은 이 매매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없다.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병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 아닌 병은 절대 취소, 해제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취소, 해제권 없어요. 그래서 주어가 병은 이렇게 시작되면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무조건 취소, 해제할 수는 없다. 취소, 해제할 수는 없다. 이거 있다, 없다만 확인하면 돼요.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이 매매계약을 지가 날릴 수는 없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해제는 우리 당사자인 갑이나 을이 날리는 거예요. 취소, 해제는. 자, 따라서 취소, 해제권이 병한테는 없기 때문에 병은 취소, 해제 효과도 누리지 못해요. 따라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을 거고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아요. 다 없다로 끝나요. 다 부정으로 끝나요. 이 동네는. 그래서 수익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맞는 지문. 원상회복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근데 원상회복 의무는 주로 이 지문으로 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돼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졌습니다. 취소됐습니다.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이 지문이에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갑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갔죠.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 효과 서로 받은 건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해. 자, 그러면 우리 중도금 3억을 준 후 그 후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거야. 자, 그러면 을은 병한테 병 내가 전에 준 중도금 3억 있잖아. 우리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갔어.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내가 준 네 돈은 너 나한테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 을이 병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넘버1. 이 세 개 중 넘버1. 정답 지문. 장난치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돼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다 떠요. 무효로 밝혀진 경우 지문 하나, 취소된 경우 지문 둘, 해제된 경우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또는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정 해제된 경우 이렇게 나와요.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구나. 주어는 낙약자가 나와. 을은 상대방은 병이 나와요. 병에게 지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도금이겠지. 상관없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병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무조건 없다라고. 이유 병은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요. 원상회복 의무 상대방이 되지 않아. 그래서 병한테 이미 지급한 돈 달라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지문이 뜨면 낙약자는 을은 수익자 병에게 이미 지급한, 반드시 이미가 나와요. 이미 지급한 이 경우 원래 돌려받아야 되는데 병한테는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얘기할 거예요.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병한테는 이 경우 무효 취소해줘야 되는 거, 병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유를 알아야 돼. 항상 이유. 병은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아니다. 원상회복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원상회복 의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시험은 안 나오지만 을은 갑한테 3억 달라고 해야 돼. 갑한. 당사자끼리 정산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그래서 우리 대리에서도 자 이제 가봐. 갑을병. 대리인이죠. 병은 본인 갑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갑병이 부담하는 거지. 을한테는 무조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왜? 당사자 아니니까. 대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원상회복은 갑 본인 상대방 병. 갑병이 원상회복 의무. 왜? 얘가 당사자잖아. 대리인 당사자 아니에요. 똑같아요. 얘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산당하지 않는다는 얘기. 원상회복 의무 부담하자. 똑같아. 3자 계약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정답지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구나 날라갔구나. 주어는 낙약자나 을은 병한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절대로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유 병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자 하나 더. 낙약자가 을이죠. 오른쪽 을이 채무불이행을 합니다. 그러면 낙약자 을이 병한테 매매대금 안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익자 병은 이 경우 지가 해제는 못해. 법정 해제는 못해요. 대신 을 네가 매매대금을 안 줘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어. 채무불이행의 두 번째 효과. 손해가 생겼다면 수익자 병은 채무불이행한 낙약자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같이 해요. 병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지가 해제는 못하지만 채무불이행의 두 번째 효과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지문, 이놈 정답지문. 이 두 놈이 정답지문이야. 이건 너무 쉬워서 정답지문은 잘 안 나와. 그냥 흘러가는 걸로 나오지. 이 두 놈이 정답지문. 그래 외워야 돼. 수익자는 을이 채무불이행했을 때 지가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같이 하셔야 돼. 당사자가 지가 날릴 수는 없어. 병은. 하지만 너의 채무불이행으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해서 너 인마 채무불이행 두 번째 효과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정답지문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지문만 달달달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럼 합격점 60점 이상 나와요. 자 하나 더. 청초로 갑니다.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갑과 을이 이 매매계약, 병에게 돈 주기로 하는 이 매매계약을 어떻게 했다? 통정허위표시로 했다. 사실은 진짜 주는 게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장난친 거야. 통정허위표시로 했다. 자,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선이라면 보대는 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3자 계약에서 수익자죠. 에서 선이라면 보대는 3자가 되려면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태어나야 돼. 그래야 이놈이 선이라면 보대는 선이 3자로서 유효로 바뀌어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하지만 3자를 위한 계약을 갑과 을이 통정했을 때 이 통정을 표시했을 때 3자 계약에서 수익자 병은 통정허위 표시한 날 이미 있어요. 을이 병한테 주기로 하자 이미 있어.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일어난 후 나중에 병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된 의사표시 동네에서 수익자는 3자 자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익자 병은 총칙 의사표시 동네에서 비진이든 통정이든 차고사기 강박이 똑같아요. 주로 통정이 나오지만 의사표시 동네에서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 자체가
아니다. 왜요? 거기서 왕별이니까. 삼자계약에서 수익자, 대리에서 본인,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들어본 것 같죠? 이 세 놈이 에서 통정허위표현 그날 이미 있던 놈. 대리에서 본인, 삼자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이 세 놈. 왜요? 대리에서 본인, 삼자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이 세 놈이 대표의 의사표시돼서 삼자 아닌 놈이에요. 통정할 때 이임이 있어. 박혀있어. 그거 태어난 놈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 놈은 선이라고 해도 보호되지 않아요. 바로 통정 무효효과를 그대로 받아요. 원래 선이 삼자형 되면 유효로 바뀌잖아. 소유권 먹잖아. 이렇게 단절돼서. 너희만 통정무효, 나는 선이라면 유효로 변해. 유효로 변한다는 얘기 소유권 먹는 거죠. 하지만 이놈은 삼자 자체가 아니니까 수익자가 선이야. 보호된다 안 된다. 삼자 자체가 아니니까 아무리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바로 통정무효야. 무조건. 당사자급 효과를 받는 거야. 선이라고 해서 유효로 변하지가 않는다. 삼자 자체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갑과 을의 이 매매계약이 통정 무효인 경우 바로 선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무효. 그대로 무효. 따라서 선의의 병이라 하더라도 이놈한테도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 바로 통정 무효 효과를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선이라고 해서 유효로 변하지가 않아. 보호되지 않아. 삼자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선의의 수익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선의의 병한테도 무효다 그 말이에요. 선이라고 해서 유효로 변하지 않는다. 나중에 태어나야 유효로 변하지. 너는 무효야. 변할 수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에게도 이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 이유는 의사표시 동네에서 삼자계약에서 수익자는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고 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무조건 무효 효과를 받는다. 권리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로 병이 을한테 전화해. 너희들끼리 나한테 매매도 5억 주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우리 그러죠. 우리 통정이야. 작아야. 우리 줄 채무 없어. 무효니까. 통정 무효니까. 그러니까 병이 선이 나 선이야. 나 선이 삼자네. 나한테는 너희들 무효. 선이 삼자네 대항 못해. 따라서 너희만 5억 줘. 이렇게 들이댄 사건이에요. 깜놀. 장난 한번 쳤다가 우리 5억을 선의 삼자 보호되면 줘야 되거든. 깜놀. 날 더워서 갑이랑 통정 장난 쳤더니 5억을 못 주게 생겼어요. 소송 갔죠. 그러니까 판사님 저 선의의 삼자니까 의사표 선의의 삼자니까 이들 계약대로 을은 나한테 5억 줘야 되죠 하니까 판사가 아니요 당신은 삼자 자체가 아니야. 통정허위 표시 후 당신은 태어나야 되는데 통정허위 표시 한 날 이미 당신은 계약서에 있잖아요. 삼자 자체가 아니니까 당신은 선이라도 보호 안 돼요. 을 줄 필요 없어요. 을이 아이고 다행이다. 앞으로 다시는 장난 통정 이따위 짓거리 안 해. 둘이만 장난치 절대 삼자 계약은 절대 삼자가 들이대버리거든. 한데 삼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무조건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 무조건 병한테 선의 병한테 선의 수익자에게도 이 통정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 오케이. 자 요약자 갑이지. 요약자 갑은 항상 왼쪽 놈 갑은 매도인 갑은 제3자 권리가 확정된 후라도 즉 3자 권리 확정된 후라도 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다. 이 매매계약에 사기 강박이 있다면 당연히 착오 사기 강박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죠.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요약자든 낙약자든 취소 해지할 수 있습니다. 3자 권리 발생했다. 상관없어. 취소해야지. 자 중요한 건 두 번째죠. 낙약자 의리 채무 불이행합니다. 낙약자 의리 채무 불이행. 그럼 의리 병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매매들 안 주고 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약자 갑은 이 매매 계약을 법정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니까 갑이 해지할 수 있어. 문제는 갑이 요약자 갑이 채무 불이행 법정 해지할 때 3자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외워요. 그럴 필요 없다. 3자 동의 필요 없다. 3자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외워야 돼요. 3자 동의 없이도 갑은 해지할 수 있다.
정답지문. 얘도 정답지문. 간혹 나오지만 나오면 정답지문. 그래서 해제는 갑의 전권이다. 삼자동의 있다. 이 필요 없다. 이렇게 오라겠어요. 해제는 갑의 정권이다. 삼자가 갑나라 배나라. 야 해지 좀 하지 마. 기다려줘 봐. 우리 곧 준대. 해지하지 마. 병원 그거 가겠죠. 가급적 해제되면 안 되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갑 마음이다. 그래서 해제는 요약자 갑의 정권이다. 삼자 동의 필요 없다. 삼자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요. 항상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동네 낙약자 을의 지위. 여기도 이제 넘버원이죠. 밑에 내놈이 아까와 같은 급의 넘버원. 정답 지문은 아까 거기하고 여기 있었어요. 정답 지문 진짜. 나머지는 다 흘러가요. 진짜예요. 자, 낙약자 을의 지위. 먼저 채무자 을의 오른쪽 놈 을은 삼자 병에게 병 너 계약이 받을지 말지 답 좀 해줘. 물어볼 수 있다. 자, 최고 지문이 뜨고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줘. 그런데 의리장은 그 기간에 답을 받지 못했다면 연락 없었죠? 수익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래서 항상 연락 없으면 거절. 무권대리에서는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여기는 수익 받는 걸 거절한 걸로 본다. 연락 없으면 항상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익 받을 때 거절.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봐요. 이걸 읽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의 계약, 갑과의 이 매매 계약을 말해. 여기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싸움이요.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싸움이요. 그러면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의 계약 이론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사례 문제로 나오면 갑과의 계약 이렇게 나오고, 이론으로 나오면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을은 갑과의 계약, 요약자의 계약, 기본관계 이 세 단어가 뜨면 어디 갔어? 갑, 을, 병 매매, 기본관계. 낙약자 을은 요약자 갑과의 계약,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병한테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 이 매매계약에서 갑과의 계약이 매매계약이죠.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무조건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이쪽이지. 이쪽을 이유로는 다 할 수 있다. 이쪽은 있다가 여기에요. 이쪽은 있다. 아, 내가 분명히 이쪽은 있다. 연락이 왔는데 이쪽이 어디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갑을 매매계약, 요약자의 계약, 기본관계 이동네요. 두 사이 문제죠. 여기에서 발생한 대표 이거죠. 갑이 왼쪽 갑이 요약자 갑이 오른쪽 낙약자 을한테 소유권 줘 안 줘? 안 주잖아. 갑이 을한테 소유권 안 줘. 이쪽이에요. 자, 그러면 을은 갑이 소유권 안 주는데 병한테 매매도 5억을 주면 손해지. 바보지. 그래서 을은 이 경우 병한테 병 갑이 소유권 안 줘. 난 너한테 못 줘. 돈 못 줘. 할 수 있다. 결국 이따로 끝나요. 이따로. 동시행으로 들이댄다는 얘기죠. 항변. 대부분이 동시항변이겠지. 그래서 우리 신문에 요약자의 계약, 기본관계 이렇게 나오고 갑과의 계약 이렇게 나오고 갑이 을한테 뭔가 안 줘. 지채무행을 하잖아. 이렇게 나오고 소유권이잖아. 이렇게 나오고 결국 이 자리에 갑 을만 있지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병이 없잖아. 병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 이쪽이 있죠. 이쪽에서 발생한 문제로는 병한테 을은 주어는 을이에요. 낙약자는 삼자 병한테 다 들이댈 수 있다.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중심 잡고 이쪽이구나. 중간은 다 퉁 쳐버려야겠어. 중간은 다 퉁 쳐버리고 이쪽을 이유로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다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근데 소수로가 이쪽인데 없다? 그러면 X지문. X지문. 이쪽은 있다. 자, 두 번째. 낙약자 을은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그림 이상해졌어. 갑이 여기요. 요약자하고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죠.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 그러면
낙약자 일단 읽어볼게요.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3자한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요 수가 나오면 갑병이 나오면 대가관계 나오면 뭐로 읽는다? 저쪽이잖아. 이쪽이 아니라 저쪽. 그러면 저쪽이구나. 병이 나왔구나. 수익자가 나왔구나.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구나. 그럼 이렇게 퉁쳐는 거예요. 저쪽 찾아내고 저쪽을 이유로는 중간에 있지 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면 100%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저쪽 여수 법률관계 대가관계보다 이 단어가 훨씬 많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또는 사례 문제로 주로 나오니까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 이렇게 나와. 그래서 밑에 지문 낙약자 을은 갑과 병 사이 계약.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병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죠. 그러면 여기서 빨리 갑과 병 사이 계약. 이게 법률관계죠. 계약이. 갑과 병. 이쪽이 아니라 병 저쪽이구나. 그러면 저쪽이 나왔으니까 저쪽을 이유로는 중간에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없다로 끝나면 맞는지. 그래서 이쪽이 나오면 소수로는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저쪽 요수 갑병 대가관계 저쪽이 나오면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최고로 편해요. 최고로. 그래서 들이댈 수 있다. 거절, 대항 이런 단어로 나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 없고 들이댄다고 해. 들이댈 수 이쪽은 있다. 저쪽은 들이댈 수 없다. 그러면 맞는 지문. 어긋나면 X 지문. 자, 문제 하나 풀어요. 지금까지 한 별 3개 하면 거의 다 풀립니다. 3자계야. 자, 3자계야. 작년 별리사. 틀린 거. 3자를 위한 계약. 일단 닦고. 틀린 거. 자, 1번. 요약자는, 그 머릿속으로 왼쪽 갑은. 요약자는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 요약자 갑은 제3자 권리에 별도로 필요 없어. 낙약자 을에 대해서 제3자 병에게 돈 줘 할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지. 병한테 돈 줘? 당연히 권리 있겠죠. 처음 만났어도 당연히 있겠지. 얘가 수익의사 표시하면 병도 을 직접 줘 할 수도 있을 거고 갑은 당사자로서 병한테 줘 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있습니다. 뭐 낯서니까 물음표에도 상관없지만 이런 건 그래 있겠지. 맞아. 자, 2번.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제3자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자, 동네부터 파악해요. 수익의사 표시했어요. 이때 당사자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지들 마음대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 따라서 이따 행동하더라도 제3자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같은 말이죠.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맞네. 그래서 갑과 을이 지들 마음대로 합의로 임의로 이런다는 것도요. 제3자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따위 행동하더라도 병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 할 수 없으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 끝나면 이런 질문이 나오면 같이 없다로 끝나면 같은 말이야. 같은 말. 3번.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효력 상실을 이유로 요약자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 법률관계상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 거절할 수 있다. 자, 다 읽으니까 복잡하죠? 그러면 빨리 찾아내.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요약자 갑하고 요수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 뭔가 무엇을 이유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보지 말고 주어가 요약자는 과연 뭔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지금 아까 낙약자가 아닌 요약자 지문도 있어요. 대문 판례가 그 똑같아. 주어가 요약자 갑이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낙약자 을이든 중간 내용만 살짝 더 결론은 같아요. 그러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아하, 병이 나왔구나. 갑병이구나. 저쪽이구나. 정리 들어가. 저쪽을 뽑아내고 저쪽을 이룬 뚱쳐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근데 이따로 끝났으니까 X지문이겠지. 그래서 저쪽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야. 요수구나, 갑병이구나, 병이 나왔구나, 수익자 병이 나왔구나. 중간은 많이 어려워요. 그냥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는데 이따로 끝났으니까 X겠지. 틀린 거. 정답일 거야. 정답. 그래서 반드시 요수, 사례 문제는 갑병 나와요. 자, 4번.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으로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 수익의사 표시는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무슨지 모르잖아. 5번.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 한 급부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싸움이겠죠? 그럼 또 중심 뽑아봐. 자, 어디? 중심. 봐. 좀 전에 거기에 또 현혹당하지 말고 이 동네가 어딘지를 해봐야지. 일단 요약자, 낙약자 이 매매계약이 무효로 날라갔죠. 자, 줄을 잡아야 돼. 낙약자 을은 제3자를 상대로 3자 병에게 한 급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문이구나. 그러면 아까 했죠. 반드시 이걸 먼저 깔고 간다고. 갑을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아하, 갑을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구나. 낙약자 을은, 오른쪽 놈을은 병에게 이미 한 급부를 이 경우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병은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 동네요, 그 동네. 그래서 반드시 을은, 낙약자는 병에게 한 급부, 매매등은 지급이겠죠. 그거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이유, 3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 동네요, 그 동네. 그러니까 동네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미 한 급부, 이미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없다로 끝났으니까 맞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왕비례에서 바뀌었죠?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의 효력상실을 이유로 무효를 이유로 요약자든 낙약자든 들이댈 수는 없다라고 끝나요. 없다. 오케이. 뭐 4번 할 필요 없어. 계약 해제 갑니다. 해제. 자, 해제는 10분 쉬고 하죠. 5분 먼저 끝나죠.